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신청 스티커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진로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조리사, 바리스타 이런 진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1 담임을 할 때인데 이 녀석이 학교에 와서 자잘한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는 치질 않는데 아침에 지각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담배 피다 들어오고 PC방 갔다 들어오고 그런 자잘한 비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밥 먹자 상담이에요. 데리고 와서 백반집, 요리집 아닙니다. 짜장면집 아니에요. 백반집, 반찬이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꾸 이게 뭘 사주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실패해요.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먹고 있는데 얘가 밥을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또 바깥에 나가서 먹다가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 사주고 그랬더니 지도 부담스러운 거지. 선생님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밥을 사주니까 지도 불편한 거지. 그러더니 애가 저한테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는데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을까?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 뜀박질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축구 선수냐? 아이고 네가 축구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이거 아빠가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애의 꿈을 좌절시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애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데 안 하죠? 복수 심리가 있어요. 복수 심리. 얘가 왜 지각하고 그러냐? 그때부터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 안 해. 그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왜 너는 이런 길을 이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선택한 건데 왜 그랬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어느 중학교 가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에게 교육시키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설명 좀 하면서 니네 이가 폭력과 관계됐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명 중에 4명이 손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복수심. 그래서 그걸 좀 학부모님 교육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그러는 거예요. 말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 말리니까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어디 가서 파탄 나서 둘이 헤어졌을 거다. 로미오와 줄리엣. 네. 선후배 멘토링. 선후배 멘토링은 소년원 출신에서 잘된 애들, 그런 애들, 제가 선생님께 단톡방에서 보여드린 합격 수기를 쓰게 하잖아. 근데 그것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아니라 뭐든지 성취를 했으면 꼭 쓰게 하도록. 그래서 칭찬 스티커도 제가 수기 쓰면 칭찬 스티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사를 땄다. 태권도 승단을 했다. 태권도 2품인데 3품이 됐다. 그럴 때마다 스티커를 줘. 그래서 그런 애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아이들에게 수기를 좀 모으셔라. 합격 수기. 물론 애들 잘 글 못 씁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라면 잘 못 써. 그러니까 워드, 저는 교무실에 인터넷 연결 안 된 워드 전용 한글만 쓸 수 있는 컴퓨터 갖다 놓고 걔 거기 앉혀. 그럼
굉장히 잘 쳐요. 빠르고. 나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나면 다다다다다 그거 모아서 그게 훌륭한 애들의 진로 교육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잔소리, 선배가 말하면 멘토링이다. 상당히 좀 물론 선생님께서 윤문을 좀 해주셔야죠. 애들 무슨 얘기 잘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좀 써주시면 아주 좋은 선후배 멘토링 제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차분회 같으면 이게 불러서 졸업생 불러서,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려는 아이, 인하대 항공운항과 다니는 선배 불러다가 애들한테 걔네들 모아놓고 멘토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제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런 선생님, 여기는 이 선생님은 이 트럭 운전사를 하다가 임용고시 봐가지고, 임용고시 사립학교에 채용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런 지금 우리 교사는 네트워크다. 우리 딸내미도 이제 초등학교 상담교사인데, 네가 모든 애를 상담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허브가 돼야 돼. 그 많은 애들의 그 많은 케이스를 네가 어떻게 다 커버를 하냐. 네가 허브가 되어서 전문가를 링크할 사람을 링크하고, 또 지역 상담가 링크해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사례를 듣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시각학습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유별난 무슨 학습자다? 시각학습자예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시각학습자를 위해서 타이포 수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사회 선생님 마침 계시니까 제가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일단 고속화 바퀴 달려서 막 달려. 그리고 근데 여기 잘된 작품인가요? 후진 작품인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타이포셔널이 샘플 보여주시고 수업하실 때 뭘 유의하실 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점수 준다면 A+. 왜 그러냐? 아니 성의도 없이 영어 공책에다 이렇게 써왔는데 무슨 A+냐? 잘 보세요. 이응이 뭔가요? 도너츠죠? 은은 알겠죠? 미음은 아니죠? 시옷은 먹을 식 한자죠? 이것도 그냥 놔두지 않았어. 뭐예요? 빼빼로인지 아니면 칼인지. 이건 의죠. 식탁. 그러니까 음식 하나에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네. 근데 이걸 볼 때 남자애들은 색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들은 뭔가 남자애들은 동적인 데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끝이거든. 그럴 때 선생님께서 예리하게 탁탁 집어서, 우와, 이게 아이디어가 도대체 몇 개야? 탁 칭찬해 주죠. 이거를 예쁘게 그릴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야. 한 개에 2,000원, 한 개에 10,000원이면 다 그려와.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해 주죠. 태도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별거 다 해요, 애들이. 이걸 이만하게 그려왔어. 뭐냐 이건 또. 아이성이 영어 단어 하나 숨겨져 있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 숨겨져. 공룡의 멸종이라는 단어, 익스팅크션을 훔쳐. 아까 바로 남지수라는 그 여학생. 그 이만한 거를 애들이 그러면 이걸 보더니 저게 실화냐? 믿기 어렵다. 이렇게 시각학습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얘는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요. 최근에 제가 퇴임한 지 지금 퇴임한 지 5년이고 이 아이는 한 7년쯤 전에 봤을 텐데 느닷없이 톡이 와요.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초등중 이렇게 왔어. 근데 이름은 좀 특이한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 특별한. 느닷없는 톡이 7년 만에. 저는 얘하고 한 번도 톡을 한 적이 없어요. 늦은 시간에 느닷없는 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쌤 오랜만에 보네요. 저 기억하시나요? 아무개군 그림 잘 그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자기를 그림 잘 그린다고 소개할까요? 안 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얘 프사를 보니까 만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호중에 있을 때 특수반 했던 애요. 걔는 강제 전화로 왔어요. 키가 180이 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애가 화가 나면 의자를 쳐붙이고 던져. 그랬는데 특수반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한테 상담을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상담이 강점을 키워주잖아요. 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애에게 없는 거를 고루고루 키워주려고 하지 말고 애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집요하게 키워줘서 그걸로 뭘 키워줘야 된다? 그 아이 마음속에 무슨 감? 바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근데 저는 특수한 선생님 얘가 뭘 잘해요? 그랬더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대. 그림 그린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냥 캐릭터, 만화 캐릭터 이따만하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또 그것도 실망이야. 이거 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그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7년 만에 저한테 제 푸사를 들여다보니까 푸사가 이런 그림이 이렇다. 특수반. 근데 말하는 거로 봐서 여전히 그 상태를 지적 발달 장애를 벗어나지 않아. 그런데도 뭔가 확실하게 얘는 장구고 얘는 이 정도로 해서 누구 멘토링을 받으면 여기서 만화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여태까지는 시각학습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지금 만화가 이제 94년도 작품인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중학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데 고등학교 어느 반에 한 반에 이 반은 ADHD가 어떻게 7명이나 돼. 수업이 안 돼. 애가 한마디 하면 쭈루루루 7놈이 맨날 한마디씩 다 하네. 그래서 그냥 기가 빨리. 저는 그런 애들하고 수업 잘 못해요. 기 빨려서.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 갔니? 팝송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립싱크는 안 될까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저희가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팝 립싱크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녀석들이 워낙이 활발한 애들이라서 저도 그냥 미치가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립싱크 정상적인 애들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음악화 수업이다 뮤지피케이션이라고 써놓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읽어요. 지랄리피케이션. 근데 이상하다 이거. 얘네들이 좀 다른 거 신인류인 거야. 뭐 달라 얘들이. 근데 얘네들이 발표 수업에선 전부 A 플러스를 맞아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스타일이 다르구나. 아이들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르구나. 지금 아까 보시면은 시각학습자 있잖아요. 얘네들은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고 그래 몸을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드디어 수행평가를 얘는 운동, 잇몸 일으키기, 엑서사이즈에서 이것도 얘한테 이제 얘는 체대를 가고 싶어하는 애라 엑서사이즈를 잇몸 일으키기를 세종대역 그 어린이대공원역이거든요. 그 앞에서 잇몸 일으키기 시범을 보입니다. 무려 5분간 300개를 해요. 왜 300개였니? 제가 멘토를 소개해 줬는데 그 형이 300개를 해야 잇몸 일으키기 만점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신체학습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 여기다가 아까 그 문법 패러디스트 음성 변조기 하셨잖아요. 음성 변조기 얘네들한테 히트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 시간 뭐 하나 가르치고 음성 변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라 이러니까 애들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페이스북에 올려주니까 뭐라 그러냐 선생님 덕분에 스타 됐어요. 무슨 스타? 무슨 스타? 페북 스타 됐다고. 여기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가 카페를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게 선생님들만 카페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애들 립싱크 하는 거 올려놓고 다른 반 수업할 때 꼭 들려주고 그 이듬해 다음 학년도 수업할 때 걔네들 이거 작년 선배들 거야 한번 볼래? 그리고 예시작이 있어야 돼 항상. 예시작이 있어야 그걸 보고서 그 다음 애들이 그걸 우리 미술 시간 기억하시죠? 좋은 작품 맨 앞에 이렇게 전시돼 있잖아. 그거 그대로 때처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듣는 놈들이 있네. 걔는 자 시각학습자 애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신체학습자는 나댄다 말이에요. 나댄다. 근데 나대는 애들이 아니라 알고 보면 참여하고 싶은 애들이었고, 근데 이것도 하고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진짜 슬픈 애들이야. 우울한 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해가지고 그냥 학교에 나오면 화를 푸는 거야. 쉬는 시간 되면 막 복도를 그냥 아각 소리를 내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진물을 못할 정도로 아각대고. 근데 그런 애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 전문이야. 왜? 하반에 돌봐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 걔네들한테 이것들이 수업 안 하려고 개기는데 아주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저는 완구점에 잘 가요. 완구점, 문구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티커, 영어 스티커는 이렇게 제가 많이 사다가, 영어 스티커. 근데 볼록 스티커가 있는 거야, 영어 스티커가. 그래서 재밌네. 스티커를 교실에다가 볼록 스티커를 사다 놓고. 근데 나도 진짜 공부하는 이 두 분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들 갖고 놀아도 돼요? 이러는 거야. 스펠링도 잘 모르실 텐데 영어를 가지고 논다니 얼마나 고마워. 고맙다 야. 그래 가져가. 근데 얘네들이 저 숙제가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어느 한쪽에 가장 어려운 단어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스펠링도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얼굴에 그 자랑스러운 빛이 펴는 거야. 뭐라? 또 다른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 이딴 애들도 다 있네. 애들이 꼼지락꼼지락 뭔가 만지는 것에 애들이 기쁨을 느끼는 애들이 있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촉각이라는 얘기인데. 시각, 신체학습, 촉각이 발달을 했어요. 얘네들이 대한민국 가장 하 수준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촉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장르가 펼쳐지는데, 자 여기 이겁니다. 이 색칠하는 거. 우리는 그 영어의 구글에 가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우리는 절구라고 하면은 절구라는 색칠이 검색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색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글에 가서 절구를 영어로 해가지고 컬러링 하죠. 다 나와요. 우리 지금 애들 도시에 사는 애들 절구를 어디 봤나요? 못 봤죠? 근데 그러니까 낯선 개념이 있을 때는 애들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 색칠을 하면서 애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교육적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새로운 단어를 가령 화산 그럴 때는 볼케이노 하고 컬러링 하면 수백 장의 칼라 칠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하반이어서 뭐 정말 들이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애들이 여기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보셨던 제 영상 중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 20만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얘가 ADHD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ADHD가 많다, ADHD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곰뱅이도 지는 재주 있다는데 얘는 칼 깎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얘는 지 스스로 저한테 선생님 저희 가족은 다 ADHD예요. 고산 아이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나뭇가지 깎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이 정도 깎으면 딴 거 안 해도 요즘은 통신 판매, 인터넷 판매를 해서 생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촉각학습자다. 그리고 또 이 하반 애들이 이런 수업, 이거 무슨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 근데 이게 날카로운 거를 긁어야 돼서 소년에 적합한 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하다못해 나무젓가락으로도 긁어도 되니까. 하반 애들이 이런 수업을 엄청 좋아해요. 표현하기. 이러면서 얘네들이 이거 그날 배운 문장을 이렇게 10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애들이 이거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만만치 않아요. 그 애들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선생 하면서 가장 좋았던 말.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다 열린 문이 있구나. 네? 아까 이거 퍼즐 있잖아요. 남을 퍼즐인데 이것도 자 오늘 배운 단어 니네들이가 저기 스티커 가지고 표현해봐. 이것도 마찬가지. 축구부 애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축구부 옆에 앉으면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아무개 내 이름이 뭐더라? 아무개 영어 시간에만 앉아요. 그때 그냥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에이 그 졸려서 자나요 우리가? 아니야? 그럼 언제 자?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요것들 봐라. 근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 말 끝에 제가 야 그럼 어떤 수업을 골라서 자는데? 그랬더니 바로 치읓 했던 거예요. 그때 어느 수업? 진지충 수업을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가 진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자체가. 그러나 지금 아이들만 살아남으려면 이제 좀 다른 학습줄은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는 헬런 켈러의 말인데 행복을 지능이라는 걸로 바꿔서 패러디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능의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는 다른 문들이 일어나고 있는 되게 닫힌 문들의 마음을 배웠다가 우리를 향해 이어지는 연수는 우리 단톡방에서 하고 제가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사기 선생님들 제가 4번을 다 이 장소에서 한 번은 저기 방배동인가 거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3번째 4번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늘 좀 딱 와닿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가량 자꾸 제 개인톡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셔. 내가 궁금해서 자꾸 쿡쿡 찔러 본 건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보낸 것처럼 늘 두려움에 앞서지만 총총히 준비하다 보면 설렘을 압도하게 된다. 그것이 제 삶에서
연수 소감문 거기 좀 한 줄 적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안경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이 나오세요. 가져가세요. 골라서 가져가세요. 오세요. 이거 가져가는데 도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